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현섭입니다. 어, 이번 수업은 2장의 UI UX 디자인 리서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배울 목차는 UX 디자인 프로세스와 개발 방법, 디자인 리서치 기법, 디자인 리서치 결과 정리, 아이디어의 도출, 이렇게 총 5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자인 리서치까지만, UX 디자인 프로세스와 개발 방법, 디자인 리서치까지만 오늘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3개에 대한 내용은 수업을 지향하는 방향이 어도비 XD를 통해서 UI UX를 디자인을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내용들은 또 관련한 HCI 수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UX 디자인 프로세스와 개발 방법 그리고 디자인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실무에서 UX 디자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우선 하기 앞서서 무엇을 시작하고 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프로젝트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우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디자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물로 시나리오라든지 메뉴 구성도 플로우 차트, 와이어 프레임 이런 어떤 다양한 산출물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가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디자인 스퀴글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데미언 뉴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림이에요. 이 디자인 스퀴글이라는 것은 이제 막 추상적으로 엉켜있던 생각이 이 컨셉에 또는 프로토타이핑의 어떤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최종 디자인 해법으로 가는 과정을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앞에 부분에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다가 점차 풀어지는 어떤 하나의 선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순화되는 과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이어그램 안에는 디자인 리서치 과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컨셉을 찾는다던가 또 프로토타이핑을 반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가면서 속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이제 표현이 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그림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는 것인데요. 유명한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2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2개의 다이아몬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다이아몬드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좌측은 어떤 하나의 점이고 점차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확장이 됐다가 다시 또 좁아졌다가 다시 확장됐다가 좁아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확산과 수렴이 반복이 되는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슈를 깊고 넓게 탐구를 한 후에 하나의 생각으로 다시 좁혀 나가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확장을 해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찾고 또 가장 또 적합한 아이디어로 다시 좁혀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이렇게 단계별로 발견, 구체화, 아이디어 제안, 해결책 도출, 이렇게 총 4가지의 큰 분류로서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UX 디자인에서 하나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타겟층도 결국에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법들을 개발을 하고 리서치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UX 디자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후속으로 진행하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X 디자인 개발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디자인 싱킹, 애자일, 린, 이 3가지의 방법론이 많이 언급이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각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린과 애자일을 좀 동일하게 보거나 또는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좀 뒤에서 설명을 하고, 보통은 이제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하는 데 있다면, 린과 애자일은 직접 개발을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반영을 해가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면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은 점점 선명하고 완벽한 원이 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폭포수 모델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폭포수 모델은 아주 과거에 사용이 되던 모델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의 단점은 중간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면은 그것에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린이나 애자일의 방법론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업에서는 이런 탑다운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이미 분석도 끝났고 디자인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디자인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구현 단계에서 어떤 앱을 동작을 시켜보거나 제품을 동작을 시켜보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했어요. 뭐 시나리오에 좀 이상이 생겼다거나 동작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기획이나 디자인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이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대응하기 좋은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자일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장에 대비를 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애자일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동작돼서 이 정도면 쓸만해 라는 판단이 들었으면은 빨리 시장에 출시를 하고 사용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제품을 수정을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린 프로세스, 뭐 린 스타트업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린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일단 만들고 보자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과 너무 철저한 기획과 이런 과정으로 인한 준비로 인해서 너무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을 하자라는 취지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보통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MVP라고 해서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라고 하는 최소 기능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선을 보이고 또 피드백을 또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이디어와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또 학습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다시 내고 또 구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어쩌면 애자일과 린이 지향하는 점이 같다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자일과 린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린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최소의 제품을 만들었다가 시장에 빨리 내놓아서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고객들이 생각했던 방향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해봤더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피보팅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이런 외부의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외부의 시장에서의 그런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의 외부적인 요인에 강하게 작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린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애자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내부 팀 또는 어떤 뭐 외부의 고객과의 어떤 협업,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이나 또는 고객과 같이 협업하고 빨리빨리 개발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적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UX 디자인의 어떤 그런 그 설계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분석을 하고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디자인을 실질적인 바리에이션을 통해서 비주얼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UX 디자인 개발 방법론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디자이너가 이에 맞춰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 리서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뜻이 맞아요. 우리가 그냥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리서치를 하는 과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용자와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해서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HC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UX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론 이런 것들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달라지는 어떤 맥락에 따라서 UX를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자인 리서치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리서치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다양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었다면 이제는 바텀업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애자일과 같이 구현하고 다시 시장을 조사하고 반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요소라든지 마케팅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리서치는 정성적인 리서치와 정량적인 리서치가 있는데요. 정성적인 리서치는 보통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정성적 리서치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적인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와 통계와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정량적 리서치를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이제 이 그래프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약간 이제 기준 자체가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느냐, 또 얼마나 자주 사용을 했느냐,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점점 정량적으로 가는 것이고, 정성적인 부분들은 뒤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성이 좋은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클릭 분석이라든지 A/B 테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으로, 그래서 뭐 통계를 조사를 해본다든지 설문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 어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 리서치를 하는 방법에는 인터뷰 기법과 관찰 조사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관찰 조사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앱을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자가 어디에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물러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아이 트래킹을 해서 내가 이 화면을 딱 봤을 때 사용자가 가장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많이 컨텐츠를 접하고 있는지, 또는 사용자가 어느 컨텐츠를 가장 많이 클릭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관찰을 하는 형태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객에게 이 컨텐츠 또는 어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인터뷰 기법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이 디자인을 적용을 하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도비 XD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실습을 위한 어떤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들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